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미국 주식 그리고 ETF를 투자했을 때의 그 기대감과 설레임들을 충분히 꺾을 수 있을 만한 그 시기가 지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쩌면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제 주력 계좌의 ETF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어쩌면 좀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들을 좀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내 주식을 10년 넘게 하다가 미국 주식을 처음 세팅했을 때 그 계좌 현황입니다. 제피 그리고 부동산 리얼티 인컴 아시죠? 그리고 슈드를 포트폴리오의 주력으로 삼고 한번 계속 모아보자 라는 컨셉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도 지식이 쌓이고 여러 가지 상품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았던 것이 제피와 슈드 그리고 다른 ETF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ETF들을 살펴보면 사실 제큐 그리고 속슬까지도 제 직주 계좌에 침범을 한 그런 상태거든요. 슈드는 계속해서 주식수를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피는 주식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제큐와 속스를 직주 계좌에서 넣은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드까지도 빠지는 무서운 시장을 지금 지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게다가 달러까지 빠졌기 때문에 평가손익을 보면 원래는 달러로 더 벌었던 그런 과정에서 달러 때문에 더 손실을 보는 그런 환경까지도 오게 된 상황이고요. 제큐 속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시다시피 커버드 콜 그리고 반도체의 3배의 투자하는 레버리지 상품이라서 아예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도 상승장에서는 제큐는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속슬도 마찬가지로 상승 반등장에서 뭐 급등을 반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최근의 반등폭에 따라서 수익률을 조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기본적으로 가져가는데 제가 이 상품들을 위주로 그리고 좀 더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현업에서 고민하는 것들 그리고 유튜브에서 수많은 상담 사례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들 그리고 제 투자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일부 인사이트를 좀 드려볼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라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포트폴리오. 무슨 말이냐면은 S&P를 그냥 모아가는 것과 S&P를 80% 모아가는 것과 금 20%를 모아가는 것 자주 보여드렸지만 훨씬 성과가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지금처럼 주식을 100% 보유하는 거, 최근에 금을 비교해보면 주식과 금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같이 가져간다라고 치면은, 자, 금은 계속 이렇게 오릅니다. 주식은 또 이렇게 계속 오르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릅니다. 그러다 고꾸라졌어요. 같이 오르다가 금은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러다가 최근에 금이 빠졌다가 급등했단 말이죠. 여기 빠졌을 때 버틸 수 있게, 더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포트폴리오의 조합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항상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주식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주식만 모아간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것은 다 알지만 중간에서 요런 것들이 왔을 때 절대 버틸 수가 없어요. 멘탈이 나가고 중간에 팔게 되고, 또 이때 꼭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 당장 팔고 MMF 들어가라, 당장 팔고 발행어음 들어가라, 당장 팔고 뭐 안전자산에 투자하라, 현금 보유하라, 이러고 있으니까 너네들은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냥 정말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발언들만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제 마음 같아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최근에 무슨 수석 전문가, 무슨 센터장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흥분하지 말자, 현금 보유하라고 하거든요. 더 사야 되는 시기에서 현금 보유하라고 하면 당장 발끈하셔야 됩니다. 당장 삭제하셔야 돼요. 자, 그런 이제 기저에서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될 건 2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시드가 마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추가 매수할 수 없는, 나는 몰빵했는데요,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베팅한 겁니다. 이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고치셔야 되고요. 그럼 언제 사야 되는데,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인컴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근로소득, 사업소득, 뭐 기타소득, 그 다음에 배당 커버드콜, 리츠의 분배금, 그 다음에 뭐 채권의 이자, 하여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적어도 뭐 제가 말씀드렸던 표준편차의 기준들 있잖아요. 표준편차에 대한 기준. 왜냐하면 빠졌을 때, 얼마나 많이 빠졌을 때 사야 되는지가 가장 고민이거든요. 이게 지금 사야 되나요? 아니면 팔아야 되나요? 이런 거를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나 빠졌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인데, 이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얘가 일봉이라고 치면 1% 빠졌고, 뭐 2% 빠졌고, 5% 빠졌고, 0.5% 빠졌고, 뭐 3% 올랐고, 매일매일의 데이터들을 누적으로 바탕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데이터가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 데이터 여기, 그 다음 데이터 여기, 그 다음 데이터 여기 쭉 있는 게 바로 정규분포란 말이죠. 요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통계를 해보면 요 사이가 가장 많은 숫자다. 그러면 여기부터 조금 더 빠지면 이게 가장 일일 변동성의 가장 하락폭이 큰 숫자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많이 빠진 거예요.
통계적으로 1년 보면 한 20번 정도 되거든요. 웬만한 종목들. 자, 그러면은 나는 정말 안정적이면 20번, 아니면 나는 오히려 1.5%가 아니라 뭐 한 2.5%까지 더 확률을 분포를 낮춰가지고 더 희박하지만 분할 매수 시기를 정말 극대화된 싼 가격에 사겠다라고 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원칙을 두 번째로 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분할 매수 전략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자라는 건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타이밍을. 그래서 나누어서 사면은 어쨌든 싸게 사든 비싸게 사든 평균 단가를 맞추는 거 아닙니까? 평균 단가. 여기 보시면은 평균 단가를 맞추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 뭐 이쯤에 있겠죠. 그러면 손해 아니잖아요. 물론 더 싸게 시작하셨으면은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고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는 제 책의 첫 문장에 써 있는 글이거든요. 이렇게 어렵게 써놨지만 결과적으로 정기적인 투자, 장기가 아닙니다. 정기적인 투자는 이제 이런 부담들을 덜어요. 저는 시장 지금 열어본 지 한참 됐거든요. 제 계좌. 앞에 이제 보여드렸지만. 그래서 타이밍을 맞추려는 경우 이런 거 타이밍 못 맞춥니다. 최근에 워렌 버핏이 작년에 이제 시장 급등하기 전에 다 팔아오고 얼마나 조롱을 당했습니까?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신이 되어 있죠. 역시 워렌 버핏이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 누구도 시장을 예측할 수 없고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기 복리의 힘을 믿고 투자하는 과정이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과정인 건데, 이제 여기서 타이밍을 정확하게 여기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조합하고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시간을 더 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분산 투자 안 하고 저점에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팔란티어 같은 것도 보세요.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30% 떨어졌더니 다 튀었어요. 빨랑 튀어 뭐 이러면서 다 튀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급등했거든요. 이거 타이밍 맞추실 수 있을까요? 다 여기서 사서 다 물려있거든요, 지금. 전 20불입니다. 그러니까는 요런 타이밍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좋은 종목들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종목, 아니면 실적이 늘어나는 종목, 아니면 컨셉이 좋은 종목, 아니면 AI의 중심 핵심인 종목들, 아니면 지금처럼 테슬라가 2027년을 바라보고 로봇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서 좀 꾸준히 분할 매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잠깐 얘기가 샜는데요. 자, JP는 왜 줄였느냐? JP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JP 모건 에쿼티 프리미엄 인컴이라고 해서 커버드 콜의 약간 시조세 그런 느낌입니다. 배당을 7%에서 10% 가까이 줬었고요. 지금은 제가 이걸 JP를 처음 소개할 때만 해도 7.38이었는데 지금은 8.06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왜냐면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어쨌든 S&P 500 대비해서 변동성을 낮추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건데, 제가 JP를 처음에 들어갔던 이유가 바로 보세요. QQQ의 표준편차, 아까 설명드렸던 중심에부터 가장 많은 것으로부터 요렇게 해서 요렇게까지 68% 확률, 가장 많은 확률 분포를 보이는 것이 위로 1.1% 오르거나 QQQ 나스닥 같은 경우에 밑으로 1.1%가 가장 많은 1일 변동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사실 거면은 1.1%보다 조금 떨어졌을 때 사면은 1일 변동성의 가장 높은 확률로 제일 많은 범위에서 싸게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슈드는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우리 대부분. 왜냐하면 배당주, 방어주, 뭐 배당이 성장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더 낮아요. QQQ 대비하면 뭐 거의 40% 낮죠. 그러니까 얘는 0.7보다 잘 안 빠지겠죠, 당연하게도. 최근 변동성이 뭐 심한 거는 제외하고요, 연간으로 쭉 보면. 그래서 이거보다 싸게 사면은 정말 안전적으로 살 수 있다. 원래 안전적인데도 불구하고. JP는 0.5입니다. 슈드가 0.7이었잖아요. 0.5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겁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요, 매일 상담하고 매일 시장 보고 매일 보는데 맨날 변동성 큰 거 투자한다? 방송 제가 보기에 1년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아마 저 같은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또 많으실 거란 말이죠. 0.5 정도만 움직여도 좋겠다. 대신에 배당이 7에서 9 정도 나오지 않느냐. 강점이자 약점이라고 제가 기재를 해놓고 지금 비중을 줄인 상태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자, 언제 들어가도 현 주가 시점에 배당률이 적용되고 실제로 성장이 아니잖아요. JP는 가장 아쉬운 게 배당이 커지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당장의 인컴이 중요한 사람들한테 JP가 좀 필요한 거거든요. 보시면 컨셉 자체가 52주 레인지를 보시면 지금 변동성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렇지만 중심을 55 정도라고 치면은 위로 10% 오르고 밑으로 10%밖에 안 떨어져요. 되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단 말이죠. 그러면서 월배당인데 보수도 싸고, 지금 현재로서 배당률은 8.06입니다.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배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 그렇게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지금같이 시장이 하락해 있을 때 나중에 탄력성으로 더 많이 올라오겠느냐에 좀 집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강남아파트 100만원, 얘도 100만원 월세를 받는다라고 치면은 얘는 성장하잖아요. 슈드가 뭐 당장 강남 아니지만
성장할 수 있는 컨셉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거고, 얘는 외곽 아파트다 보니까 그냥 100만 원만 받는 거예요. 계속 아파트 가격도 안 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100만 원 받는 겁니다. 언제 들어가도 100만 원 받을 거예요.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제피보다 좀 더 나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제큐입니다. 주가 똑같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얘는 보시면 변동성은 2배 정도 더 높아요. 근데 제가 제큐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큐 제도권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근데 얘는 배당 자체의 컨셉이긴 한데 시장을 따라가요. 시장을. 왜냐하면 나스닥, S&P 섞여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포트폴리오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 11% 정도 나오면서 일단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방어하고 있는 역할을 하면서도 지금같이 하락해 있을 때 얘는 더 빠집니다. 대신에 2배 빠져요. 그렇지만 시장이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더 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업들을 살펴보면 뭐 자주 언급드렸지만 지금 어닝콜에서 관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트럼프 때만 높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할 때 어닝콜에서 트럼프 1기 때, 2기 때 눈에 띄게 올라왔던 것이 뭐냐라고 살펴보면 관세입니다. 관세. 실제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언급한 횟수는 코로나 때, 금리 인상 때보다도 훨씬 적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냥 관세가 빡세다. 그래서 이 관세만 풀리면 기업들의 실적들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전혀 기업의 어닝콜에 대해서 적어도 본인들의 기업에 대한 실적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경기 침체 정도까지는 아니겠다. 그러면은 무엇이냐? 시장이 좀 올라올 때 더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 P를 좀 줄이고 제 Q와 소스를 좀 늘린 건데 속슬은요, 또 간단히 코멘트 드리면 우리가 가장 투자의 관점 중에서 이 좀 모순적인 게 있는데 상담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안정적인 거, 그러면서 수익률은 좀 많이 주는 거, 아니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그러면서도 5% 정도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7%는 나와야지. 아니 안정적인 거 달라면서요. 7% 안정적일 수는 없죠. 그게 무조건 원가 손실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얘기인데 할 말 많지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애초에 안전하면서 수익률이 높은 거는 상생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다 대부분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데 자, 물론 속슬은 위험한 상품입니다.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변동성은 싫은 분들은 안 돼요. 자, 그렇지만 대부분 이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속슬을 혹은 레버리지 상품들을 잘 이용해 보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에 좀 흔들릴 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 음마아파트 지금 40억 하다가 한 20억 하면 관심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올라올 때 더 크게 올라오는 걸 아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장이 흔들릴 때 부의 사다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길이에요. 시간을 3배로 줄여주잖아요. 그렇지만 3배로 위험하다라는 것이 위험한 게 아니라 변동성이 3배로 커진 거거든요. 위험한 건 이거 만들면 안 되죠. 그럼 도박판으로 가야죠. 근데 제도권 내에 있는 것들은 잘 활용하면은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지 위험하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래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 표준 편차라는 개념들을 이용을 해서 1표준 편차가 6.65 아까 보셨죠? 2표준 편차 13.37 뭐 1표준 편차는 68%의 확률이고 2표준 편차는 13.3%의 확률이다 보니까 아니 95%의 확률이다 보니까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숫자에서 95%가 가장 낮은 확률로 빠지는 거다 보니까 지금처럼 보세요. 13.68보다 더 빠지면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1일 변동성에서 가장 쌀 때만 들어가는 그 전략적인 것을 좀 활용해 보자라는 거죠. 아무튼 확률적으로 제가 해봤던 거고 돈을 벌었던 건데 지금처럼 시장이 이런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더 커진 하루에 50%씩 오르니까 이거는 이 5%를 벗어난 숫자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가 없었는데 아무튼 이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도 좀 기회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9불, 10불, 12불 왔다 갔다 하잖아요. 8불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담기보다는 좀 포트폴리오를 나눠가지고 좀 해보자. 저도 비중 얼마 안 돼요. 여러분들. 제 금액의 10%도 안 됩니다. 참고로요. 자, 자꾸 얘기가 새는데 이런 현실적인 말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도 막 뭐라 그래야 되지? 스크립트를 만들어가지고 읽으면서 로봇처럼은 못하겠어요. 성격상. 한번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잘 없고 유튜브에서 저는 이런 컨셉이 좋고 최근에 커버드콜 얘기를 왜 맨날 하냐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유튜브 그만두고 싶을 마음이었습니다. 아니, 커버드콜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 잘 모를 수 있고 그리고 조금씩
제가 생각나는 것들을 또 여긴 요렇게 얘기하고 요건 요렇게 얘기하고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상품을 설명할 때 커버드 콜에 대한 기본 컨셉이 다 다르거든요. ATM, ITM, 그다음 OTM, 그다음 위클리, 먼슬리, 그다음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냐 요렇게 움직이냐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뭐 OTM에서 위클리가 설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얘기가 새네. 아무튼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시면 안 보시면 됩니다. 저도 힘들어요. 그런 댓글 보고 나면 하루 종일 힘 빠져가지고 12시 반에 지금 방송 시작했습니다. 텐션이 좀 떨어져 있죠. 또 얘기가 샜는데요. 단점이긴 하죠, 이게. 그래서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슈드는 제가 정리해드렸던 것처럼 종목과 배당, 그리고 정량적인 거래량, 그리고 수익률에 대해서 랭킹 정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좀 괜찮은 것들을 정한다라는 컨셉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슈드가 많이 빠져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근데 슈드 걱정하실 필요 1도 없습니다. 저도 한 번씩은 흔들려요. 워낙 많은 그런 의견들을 접하다 보니까 한 번씩은 흔들릴 때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포트폴리오가 3월달에 리밸런싱 되면서 우리가 좋아하던, 그리고 배당의 끝판왕들이었던 화이자, 쉐브론, 시스코, 코카콜라에서 웬 코노코 필립스, 웬 에너지 종목, 그다음에 브리스톨 마이어스, 그다음에 암제 머크 알겠는데 갑자기 웬 슐럼버거 이런 것들 에너지 종목이거든요. 에너지 종목이 포트폴리오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갑자기 웬 슈드에서 에너지 종목 하면서 걱정하셨던 분들이 진짜 많은데, 보시면 비중으로 봐도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글로벌 석유가스 탐사 고배당 에너지 대표주 3.45%. 이게 뭐야? 근데 비중은 가장 큽니다. 마찬가지로 슐럼버거, 타겟, 그다음 제너럴 밀스 이렇게 쭉 있는데 에너지 종목들도 많고요. 식품 제조 기업도 있고요. 배당 뭐 이건 미국에서는 되게 큰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5% 넘는 배당은 잘 없어요. 우량주 중에서. 비중 나머지는 적은데 되게 비중이 크다 보니까 약간 놀란 부분들도 있고, 지금 또 주가가 또 슈드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왜 굳이 에너지 종목들을 넣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겠지만, 에너지를 또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에너지는 비중을 거의 8% 늘렸고, 그 다음에 파이낸셜, 금융주들의 비중을 8% 늘렸단 말이죠. 이거 두 개만 해도 거의 20%씩 비중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남 조금 짜잘한 거 빼고. 그러다 보면 야, 이거 너무 비중이 심한데. 그리고 지금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슈드는 더 이상 장기 투자할 종목이 아니야 하는 분들이 또 하나둘씩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일각에서. 자, 걱정하시는 코노코 필립스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85불에서 지금 88불까지 반등한 상태거든요. 원래 3.4배당이었어요. 지금 4.07입니다. 배당이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런 컨셉은요, 주가가 많이 빠질 종목들, 지금 에너지 종목들이 주가가 엄청 많이 빠져 있거든요. 빠져 있는 종목들인데 배당을 35년 동안 지급했습니다. 정말 재수없게 지금 빠지겠습니까? 웬만하면은 올라간다, 배당이 더 36년 37년이라고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배당 수익률을 제가 이때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다시 정리해보니까 4.0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만약에 올라오면은 싸게 사게 된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슐럼버거 똑같습니다. 1년 동안 23%가 빠져가지고 이런 걸 담아했지만 실제로 지금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배당 수익률은 3.36까지 올라갔습니다. 2.78에서요. 0.5%도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이 종목도 15년 동안 배당이 지급되는 종목이고요. 아까 요 다리 보여드렸죠. 그냥 이런 종목들을 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종목들 빠진 게 있었죠. 바로 화이자와 블랙락입니다. 화이자와 블랙락은 실제로 배당의 비중을 차지하는 역할도 컸었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종목들, 너무 유명한 종목들이었다 보니까 빠지면서 실제로 추격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자, 블랙락 볼까요? 지금 현재 주가도 빠지고 있고요. 더 빠지고 있고, 그리고 실적도 나빠져서 더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융주들이 어닝 시즌에서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는데 블랙락 보면은 매출 예측치보다 더 빠져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슈드는 안 좋을 것 같은 종목들은 과감하게 빼요. 브로드컴 뺐던 것처럼. 그리고 그러면서 나머지에 대한 금융 종목들은 다 잘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블랙락만 빠지고 있고 주가도 밀리고 있으면서 배당도 줄어들어 있는 상태인 거죠. 실제로 실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노멀라이즈 된 거라고 살펴보면은 얘는 일회성 비용을 이제 제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뺀다라는 그런 개념이라서 이건 비트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미국의 회계 기준에 따라서 EPS, 주당 순이익을 살펴보면 안 좋다라는 겁니다. 잘 뺀 거예요. 주가 더 빠지는 것을 방어한 거죠. 실제로 나머지 종목들을 아까 코노코 필립스랑 슐럼버거는 주가가 오히려 올랐단 말이죠. 근데 실적 발표 이후에 더 빠졌기 때문에 블랙락은 더 안 좋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물론 슈드 같은 경우에도 포트폴리오로 20% 정도 아까 에너지 종목들을 과감하게 담으면서 등급은 하향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 레이팅 히스토리라고 해서 애널리스트들이 뭐 정리한 그런 내용인 건데, 뭐 거의 대부분 스트롱
스트롱 바이이긴 합니다만 지금 보면 약간 또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 추천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만 실제로 시장이 이렇게 빠졌으니까 어떤 것이라도 다 추가 매수 시점 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정도는 뭐 안전한 느낌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슈드는 원래 애초에 이렇게 투자하는 거죠. 배당 성장을 바라보고 배당을 지금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더 배당이 늘어날 것 같고 지금의 당장의 주가에 대한 어떤 연연을 하기보다는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 배당을 더 많이 주는 배당 성장률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이 슈드의 포트폴리오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초에 주가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더 싸게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아까 요런 것처럼 요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요렇게 흔들려 가지고 여기서 팔고 또 와 나중에 보면 여기 와 있고 이런 거 말고 와 더 사야 된다라는 시점. 아까 1번, 2번 말씀드렸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력은 여러 가지 수입 여러분 파이프라인. 두 번째에 대해서는 뭐였냐? 표준 편차. 살 수 있는 0.7보다 빠지면 산다라고 뭐 제가 매일매일 드리면 더 좋겠지만 대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드리는 가격들이 대부분 맞아요. 그러니까 0.7보다 더 빠지면 사면 되는 그런 걸 바탕으로 적어도 내가 매일 살 수 없다라고 한다면 매달 언제라도 정해놓고 기간을 사시는 것 두 가지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슈드 그리고 JP, JQ, 속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투자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누가 봐도 우상향한다는 걸 아는데 중간에서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상한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현금 보유할 시점이다, MF 투자하라, 뭐 CMA 하라 하는 것들은 절대로 본인들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못 팔 거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제가 슈드를 투자하는 이유 그리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는 과정에서 미국 주식을 하면서 안 줄인 이유가 인생 역전은 사실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종목들 고르는 거 보면은 에너지 종목이 들어와서 힘든 사람들도 있고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와 이런 변동성이 큰 것들을 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래 컨셉이 그런 겁니다. 배당을 10년 연속 주면서 정량적으로 거래량도 많고 그다음에 주가보다는 배당 성장에 집중하는 컨셉이다 보니까 그런 포인트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별 주식에 투자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많이 벌었어, 대박이 났어, 다 털립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또 대박이 나서 다 털리고요. 100%입니다. 감이 100%예요. 감이. 한때 잘 나간다고 슈퍼개미, 슈퍼개미 누가 있나? 하여튼 특별개미 이런 것들 그런 개미분들 있잖아요. 용감한 멋있는 개미들 다 털립니다. 100% 확률이라고 봐요. 그래서 안 털리시는 분들은 돈 벌어놓고 다른 거 부동산 사고 채권 사고 하는 분들은 안 망하죠. 100%입니다. 주식에서 몰빵하시는 것들은 100% 망한다. 타이밍으로 그렇게 벌어서 뱉어낸다. 이렇게 서대리님처럼 정말 신이 도와야 됩니다. 집을 사신다고 주식을 많이 정리하셨잖아요. 그렇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 5년 전에 집 산다고 주식을 팔았는데 그때가 꼭지였어요. 2차 전지의 꼭지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면 화이자 같은 주가 빠져서 반등 못했어요. 블랙락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반등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배당 성장한다라는 컨셉은 이제 실제로 기업이 탄탄하고 실적을 잘 낸다라는 것에 한번 좀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그 스트레스를 진짜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댓글 하나 보고 나서 그냥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많이 봐주시는 건 정말 좋지만 그렇게 힘 빠지는 댓글들에 대해서 저도 지금 1시 넘은 시간에서 목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어가지고 최대한 이 성대 울림을 줄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저도 사람이라서 좀 댓글은 조심히 혹은 응원에 서로 힘든 시기에 같이 응원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좋은 시기까지 또 같이 힘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